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섹터 전략을 담당하는 서병수 애널리스트입니다. 우주산업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인공위성이 대중화되면서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간주도 인공위성 확산으로 인공위성 비용이 크게 하락하면서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로켓과 소형위성 보급으로 발사되는 인공위성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적으로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는 크게 인공위성을 활용한 지리 이미지 동영상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분야, 그리고 또 실시간 인공위성을 통해 지구상 정확한 시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미국 기업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아직은 우주산업 초기 단계라서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좀 투자에 유의를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플래닛랩과 플래닛랩의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플래닛랩,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기업일 수 있는데요. 플래닛랩은 자체 인공위성을 통해서 확보하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2021년 7월 뉴욕에 상장된 티커 DMYQ라는 스펙과 합평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 스펙에 투자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조건을 수정을 해서 2021년 하반기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플래닛랩이라는 사업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큐브셋이라는 개념을 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큐브셋은 정육면체의 기본 규격으로 표준화된 초소형 인공위성으로요. 우리가 최소 단위 한 10cm, 10cm, 10cm인 정사각형 큐브를 1U로 표시합니다. 큐브셋은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기본 1U에서 이렇게 확장을 한 1U, 1.5U, 2U, 3U, 6U, 12U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큐브셋들의 움직임들이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플래닛넷은 이런 도브라고 하는 명명된 3U의 큐브셋 위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 지구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수집합니다. 현재 180여 개의 도브 위성이 각각 90분마다 지구를 선회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지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도브 위성과는 별개로 고화질 이미지에 더 특화된 스카이세스 21개의 위성이 작동이 되고 있고요. 식물 엽록소 변화의 강점을 가진 래피드 아이라고 하는 인공위성 5개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래닛랩이 촬영을 한 인공위성 이미지를 통해서 진행되는 실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농업입니다. 그 농업, 저희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공위성 이미지를 사용한 게 어떤 건지 라고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한국과 다르게 대규모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상황을 실시간 혹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쭉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정보도 필요하고요. 농기계들이라든가 센서를 무인으로 작동을 하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플래닛랩하고 플래닛랩의 정보를 활용하는 파트너들은 위성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솔루션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요. 또 다중 스펙트럼 이미지를 통해서 좀 더 세분화된 정보를 확장 가능성을 넓게 제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플래닛넷을 정보를 활용을 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곧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기업이 파차마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파차마라고 하는 기업은 2018년 11월에 설립돼서 플래닛넷 정보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를 촉진하는 비상장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탄소 배출권을 촉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는 조림, 그리고 그거를 통한 숲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조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탄소 배출을 좀 감축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숲에서 발생을 통해서 감소되는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그런 나무를 심고 난 이후에 탄소가 줄어드는 양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특정 숲의 탄소 포집량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종류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나무가 거기에 이제 가지라든가 잎이 달린 부분을 수간이라고 하는데 수간의 크기나 모양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숲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 관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속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숲의 탄소 포집량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3년에서 5년마다 일일이 사람들이 가서 수작업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이 되게 힘든 데다가 3년에서 5년의 주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과연 정확하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권을 직접 구입을 한 대기업들이 막상 이거 탄소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나? 이게 신뢰할 수 있나? 라면서 꺼려 했습니다. 근데 파차마는 실시간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특정 산림의 탄소 포집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제공을 해서 탄소 배출권 매매를 용이하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산림에 대해서 병충해나 화재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예측까지 함으로써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요. 인공위성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숲 전체의 나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탄소 포집량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불법 벌목이나 병충해 같은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숲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된 숲의 탄소 포집량을 역사적으로 쭉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는 회사들한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거래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회사가 진행 중인 그 지역의 숲에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브라질 아마존의 지역에서 열대 산림을 소개를 하면서 거기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차트로 보여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저희가 흔하게 많이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소피파이, 그리고 소프트뱅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파차마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오비타 인사이트라는 기업인데요. 이 오비타 인사이트라는 기업은 2013년에 설립된 지리공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플래닛 정보를 활용을 하고요. 고객들한테 이런 위성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 이 회사가 제공하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석유 가격을 파악을 하는 정보를 인공위성 정보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석유 가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석유 채굴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현재 석유를 보관을 하는 저장시설에서 석유가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비타 인사이트를 가시면은 매일 전 세계에 있는 25,000개의 석유 보관 부유식 지붕 탱크라고 하는 FRT라고 하는 것들을 전 세계적에 있는 것들을 다 모니터를 해서요. 거기서 나오는 석유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지수로 표현합니다. 이 지수가 글로벌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석유 인덱스라고 해서 GCI라고 하는데요. 이 GCI 지수를 1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석유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도록 합니다. 오비타 인사이트는 이런 특정 지수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 따라서 기업들의 동향이나 이런 정보들도 제공을 해줍니다. 관련되는 제가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저희 한국 기업하고 연관되는 것도 있었는데요.
2019년에 저희 롯데케미칼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3년의 공사 기간을 들여서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을 준공한 적이 있습니다. 3조 7천억 정도 투자했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였죠. 근데 이 공장이 원체 규모가 컸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 공장이 언제 완공이 되느냐가 미국 내 석유화학 업황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 인사이트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당시 이 공사들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필요한 고객들한테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의 그 공장이 현재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한 것들을 자기 회사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카레 케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로 이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플래닛 랩과 그런 관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상장사인 기업 하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막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티커가 MAXR로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플래닛 랩처럼 많은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자체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막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은 인공위성 이미지 제공 그 자체보다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접 3D 지리 정보를 제공하고 가공하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분석 도구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굉장한 강점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업력이 굉장히 수십 년 이상 됐고요. 미국 군 정부라든 군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했기 때문에 인공위성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막사 테크놀로지는 인공위성부터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이거를 통한 분석까지 인공위성 정보를 활용을 하는 수직 계열화를 갖춰서 고객들이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한 인공위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 정보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인공위성, 그리고 3D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역량, 그리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시각화된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4개의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차세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4개를 6개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교체하려는 인공위성은 월드뷰 리전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 6개의 인공위성이 교체가 되면 이 회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과 화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사 저희 이제 주가를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되게 안 좋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차세대 인공위성들을 올해 원래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발사 일정이 자꾸 미뤄졌어요. 그리고 일정 발표가 실적 발표 때 이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일정이 지연이 된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사실 이제 현지나 기업에서도 그렇고 내년에는 이 위성들이 정상적으로 발사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의 중장기 펀더멘탈 개선세는 이 인공위성들이 발사가 되면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인공위성은 레이더를 통해서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날씨나 밤낮 이런 거 상관없이요.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찍더라도 레이저 보정을 통해서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고요. 단순한 이미지 제공뿐만이 아니라 해양 분석이나 같은 다양한 지리와 관련된 특정 이슈를 분석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사는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 군이나 정보기관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각종 업무들 그리고 농업, 임업, 자동차, 에너지, 해운, 보험과 같은 민간 기업들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기업은 트림블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아마 트림블이라는 기업은 아크의 우주산업 ETF를 아시는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었네 하는 기업일 수 있습니다. 트림블은 고객들한테 인공위성에서 사용해서 나오는 데이터인 위성항법 시스템에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신하고 가공해서 다양한 산업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회사입니다. 트림블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위성항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성항법은 인공위성 신호를 기반으로 비행기, 선박, 자동차 등이 항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성항법을 위해서는 당연히 인공위성이 필요한데요. 이때 인공위성 신호는 실시간으로 전 지구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인공위성들이 동시에 작동이 돼야 됩니다. 여러 인공위성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동시에 작동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 인공위성을 위성 별자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위성 별자리 시스템을 가지고 위성 항법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위성 항법 시스템에 대해서 또 하나 용어를 아실 게 GNSS라고 하는 개념을 위성 항법 시스템에서는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GNSS라는 거는 지역 기반으로 위치, 내비게이션, 타이밍을 제공하는 PNT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 별자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GNSS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GPS일 겁니다. 우리 GPS는 굉장히 흔하죠. 근데 이제 GPS는 미국에서 제공을 해주는 위성항법 시스템인데요. 이외에도 우주연합이 제공하는 갈릴레오, 그리고 러시아에서 제공하는 글로니스, 그리고 중국이 제공하는 베이더 같은 것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서만 대응하는 지역적 위성항법으로 일본의 QZSS하고 인도의 나빅이 존재합니다. GNSS 어플리케이션은 위치, 탐색, 추적, 그리고 특정 지역의 지도를 만들기 위한 매핑, 그리고 10억 분의 1초 이내에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해주는 타이밍 등 5가지 범주로 분류가 됩니다. 트림블 솔루션은 다양한 GNSS 신호를 여러 산업에서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이때 사용을 하는 위성항법 신호는 단순히 저희가 아는 GPS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갈릴레오 그리고 글로나스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GPS도 그냥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인 신호뿐만 아니라 기존 신호를 보강하는 증강 처리 그리고 당사의 RTX 수정 서비스라는 특수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회사의 솔루션은 GNS 수신기와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런 신호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그 트림블이 하는 산업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농업 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농업에서 인공위성 서비스를 사용하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여기 트림블에서도 농업에서 당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씨 뿌리기, 경작, 그리고 수확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농기계라든가 배수 시스템을 무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작동을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해당 데이터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충제 살포나 파종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효과적 물 관리 같은 를 위한 배수 시스템들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자 입장에서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림블 서비스는 단순히 농업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광산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성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굴삭기라든가 불도저 등 건설이나 광산에 사용되는 장비들을 자동 혹은 반자동으로 제어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장비라든가 작업자들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와 관련되는 정보들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는 캐터필러와 함께 합작사를 세워서요. 채굴장에서 사용하는 불도저를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고 그리고 작업자는 건설 현장에서 이동만으로도 3D 라벨링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져 있습니다. 트림블 시스템은 그 교통 분야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연결된 공급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지역에서의 운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운전자들은 현재
교통 정보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본사 차원에서 백오피스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화주나 화물이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솔루션도 제공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장거리 트럭 그리고 화물 운송 업체들이 이 솔루션을 이용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나 차량 위치를 파악을 하는데 인공위성 정보를 활용하게 합니다. 예, 이처럼 이미 선진국에서 다양한 산업에서 위성 정보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인공위성이 대중화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공위성 관련 기업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이처럼 새롭게 부상하는 인공위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투자할 때 오늘 살펴본 인공위성 기업들의 사례가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